여러분, 대한민국 주식 역사는 2024년 5월 22일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왔고 동시에 금융당국이 그토록 우려했던 바로 그 괴물 같은 상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드디어 상장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상품이 출시되기도 전인데 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사전교육 수료자만 벌써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첫날에만 2,000명이 몰렸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일종의 광기에 가까운 기대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는 삼성전자가 2% 오를 때 시큰둥했습니다. 에이, 저 무거운 엉덩이 언제 올라가? 라며 한숨 섞인 소리를 냈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삼전이 2% 오르면 내 계좌는 4%가 찍힙니다. 하이닉스가 5% 폭등하는 날엔 하루 만에 1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내 방 안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밤잠 설쳐가며 엔비디아 2배, 테슬라 1.5배 레버리지를 사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환율 걱정할 필요 없고 밤새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안방의 대장주들을 가지고 2배 베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축배를 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황금 열쇠가 될 수도 있지만 90%의 투자자에게는 계좌를 순식간에 녹여버릴 파쇄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 긴 영상은 여러분이 그 90%의 희생양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레버리지의 수학적 함정과 전문가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수급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이닉스가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서 묻어두세요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10명 중 9명은 망하는 이유. 바로 음의 복리와 변동성 전이 현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주가가 10% 오르고 10% 떨어지면 본전 아니야? 아니요. 레버리지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자, 계산기를 꺼내보세요. 10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110만원이 됐죠? 내일은 10%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110만원에 10%인 11만원이 빠집니다. 얼마가 남죠? 99만원입니다. 1% 손해를 본 거예요. 이게 2배 레버리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 변동이 20%로 증폭됩니다. 100만원이 하루 만에 12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20%가 빠집니다. 120만원의 20%는 24만원입니다. 결과는 96만원. 단 이틀 만에 가만히 앉아서 원금의 4%가 날아갔습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를 써볼까요? 만약 주가가 20% 급락했다가 다음날 20% 반등했다고 칩시다. 일반 주식은 4% 손실로 끝납니다. 하지만 2배 레버리지는 40%가 빠졌다가 40%가 오릅니다. 100만원이 60만원이 됐다가 거기서 40%인 24만원이 올라서 84만원이 됩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16%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가는 거의 제자리인데 내 계좌만 텅 비어가는 현상. 전문가들은 이를 변동성 잠식 발러틸러티 드래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투자용이 아니다라고 입이 닳도록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믿음으로 1년, 2년 묻어두는 순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 여러분의 원금은 소리 없이 녹아 없어집니다. 자, 이제 레버리지의 무서움도 알았고 수급의 원리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남죠. 그래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레버리지 2배 상품은 운에 맡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확률과 데이터에 근거한 스나이퍼식 매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표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입니다. 일반 종목은 역배열에서 저점 매수를 노리기도 하죠. 하지만 레버리지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 2배 레버리지를 사는 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칼날 위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주가가 그 위에서 놀고 있을 때만 진입해야 합니다. 추세가 꺾이는 순간, 즉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미련 없이 던져야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존버는 곧 파산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의 폭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레버리지는 선물 매수세가 현물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23배 이상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기관과 외인의 기계적 매수가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외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날이 바로 우리가 베팅해야 할 디데이입니다. 세 번째는 공포지수와 반대로 가기입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해 삼성전자 5만원 깨진다. 하이닉스 10만원 깨진다는 뉴스만 도배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역발상으로 단기 반등을 노릴 타이밍입니다. 단, 이때도 명심하세요. 수익은 510%만 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챙겨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복리 효과가 하락할 때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손실 회피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 잃었을 때의 고통이 2.5배나 더 큽니다. 일반 주식이 5% 빠지면 좀 기다려보지 뭐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10%가 빠집니다. 이때 우리 뇌는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활성화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이 마비되는 거죠. 결국 대다수의 개미는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에 질려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단가가 낮아지니까 반등하면 금방 복구되겠지? 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음의 복리 기억하시나요? 물을 타면 탈수록 변동성 때문에 계좌가 녹아내리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도 기관도 아닙니다. 바로 본전 찾고 싶다는 여러분의 욕심과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존심입니다. 성공하는 1%의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기계처럼 매매합니다. 진입하기 전에 이미 손절가를 정해두고 그 가격에 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여러분의 이성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리 세워둔 원칙만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22일 상장 전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사전 교육 이수 및 예탁금 확인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고위험 상품이라 교육 수료증 없이는 주문조차 못 냅니다. 상장 당일 버벅거리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서 교육 들으세요. 그리고 본인의 계좌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상태인지 증권사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목 선정의 기준 확립입니다. 삼전이 좋냐 하이닉스가 좋냐 남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아까 드린 수급 데이터와 선물 비중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지,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일 아침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거울입니다. 삼전은 환율과 외국인 수급의 지표입니다. 셋째, 모의 투자 혹은 소액 베팅입니다. 처음부터 큰돈 넣지 마세요. 2배 레버리지의 속도감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딱 한 주만 사서 하루 이틀 흐름을 보세요.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 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내 손가락이 얼마나 떨리는지 직접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 떨림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비중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테슬라나 엔비디아 레버리지를 사기 위해 밤잠 설치며 미국 시장을 뒤쫓던 분들, 이제 정말 국장으로 돌아올 때가 된 걸까요? 해외 레버리지 상품인 TQQQ나 SOXL 같은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출시되는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직관성입니다. 미국 시장은 환율 변동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여 주가가 2% 올라도 환율이 2% 떨어지면 수익은 제로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 상품은 환율 리스크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초 체력에만 2배 베팅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거래 시간의 이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밤 11시에 벌어지는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알람을 맞추고 쪽잠을 자던 생활,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장중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에 즉각 대응하며 매수와 매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인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풍향계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 9시, 우리가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하고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해외 레버리지 상품이 줄 수 없는 압도적인 수익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ETF에는 여러분이 간과하기 쉬운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운용 보수입니다. 일반적인 패시브 ETF보다 레버리지 상품은 운용 난도가 높기 때문에 보수가 훨씬 비쌉니다. 1년 내내 들고 있으면 수익과 상관없이 꽤 많은 수수료를 자산운용사에 지불해야 하죠.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된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인 경우가 많지만 이런 레버리지나 파생상품형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즉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54만 원은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수익률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벌었을 때 얼마를 떼이는지, 그리고 장기 보유했을 때 보수가 내 원금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고 진입하는 건 전쟁터에 방패 없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역시 너무 위험해, 나는 안 할래라며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드디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제대로 된 도구를 찾았다며 눈을 반짝일 수도 있겠죠. 두 선택 모두 정답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남들 따라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90%의 개미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신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유튜브나 뉴스에서 삼전 2배 대박 났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질려 레버리지 샀다가 망했다는 곡소리가 날 때가 여러분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월 22일
주식시장에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을 통해 경제적 자유라는 낙원으로 갈지 아니면 끝없는 손실의 늪으로 빠질지는 오늘 여러분이 세운 원칙과 공부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도구를 현명하게 지배하는 상위 1%의 승부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긴 대본을 통해 드린 모든 전략이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주는 강력한 엔진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